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용근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 문제를 좀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신뢰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은데요. 이게 한국교회가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OECD 35개국을 조사했는데 사회적 신뢰도가 평균이 36%인데 우리나라가 27%로 한 23위 정도에 있습니다. 일본은 39%, 미국은 35인데 우리는 두 나라보다도 더 아래에 있어서 하위권에 좀 속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걸로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데 역시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사법제도 신뢰도에서 평균이 한 54% 정도 되는데 한국이 39위로 전체 42개국 중에 거의 뭐 최하위권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1위나 2위나 3위나 거의 뭐 북유럽권의 국가들이 이 사법제도 신뢰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그 집단별로 이제 신뢰도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로도 한번 신뢰도를 봤습니다. 먼저 가족, 지인, 이웃, 국내 거주 외국인, 낯선 사람 이렇게 5개 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가족이 97%로 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이 13%, 낯선 사람이 12%로 이런 그룹들은 뭐 10% 남짓이니까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신뢰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별 신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데이터인데요. 각 사회 주체라고 할까요? 각 기관별로 이제 신뢰도를 봤습니다. 17개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4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보통이다를 빼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개를 묻고 그 중에서 매우하고 약간 긍정률만 해서 신뢰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받은 기관이 의료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교육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50% 이상 되는 기관이 4개였고요. 나머지 13개가 다 50% 미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신뢰할 만한데도 신뢰하지 않는다, 너무 인색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데 맨 마지막 그래프 맨 마지막 보십시오. 법원이 33, 검찰이 32, 국회가 15. 국회는 뭐 뚝 떨어져서 15%니까 거의 뭐 신뢰하지 않는 수준인데요. 한국 정치 문화가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그다음 종교기관 볼까요? 종교기관은 43%였는데 뭐 종교기관의 사회적 그런 기능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낮으면 그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는 갈등 구조입니다. 신뢰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개인 간에서도 신뢰를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갈등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갈등 구조가 좀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OECD 37개국 각 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32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이 22, 일본이 25인데 우리나라가 좀 더 갈등 지수가 좀 높은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와 진보에 대한 심각성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부 갈등, 세 번째가 고용주, 근로자와 고용주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회 갈등 해소 센터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1년 사이에 사회 갈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떨어졌는지를 봤더니 2017년하고 2018년 두 연도를 갖고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사회 갈등이 더 올랐다는 비율이 23에서 52%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왜 이렇게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물어봤더니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개인 집단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가 이해 당사자 간의 각자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갈등 당사자의 이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인데 각자 이익보다 자기가 좀 더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국민인식 이런 거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한국 사회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응답률이 높은 기관이 교육계가 나왔어요. 교육계가 35, 그다음 정부가 35,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31, 언론이 29, 종교단체는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어느 한 기관도 50%를 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지금 사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가 종교단체일 수도 있는데 종교단체에도 뭐 25%밖에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런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62%, 그다음에 국회가 45%. 국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신뢰도도 낮고 그렇지만은 국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국민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한번 종교단체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종교단체가 있죠. 노동조합보다도 낮아요. 노조가 7%인데 종교단체는 4%니까 거의 우리 국민들이 종교단체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주체로 역할자로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데이터를 같이 한번 나누고 한국교회가 이런 아젠다를 갖고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며칠 전에 이희호 여사가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언론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싸웠던 여야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같은 공간에서 이희호 여사를 같이 추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는 진보 진영에 있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와서 같이 진심으로 추모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당사자로 들어갈 게 아니라 갈등 당사자 위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한국교회가 좀 앞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비용 분석입니다. 몇 가지 연구기관에서 이 갈등을 해소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계량화 측정을 해서 발표된 게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 한국은 낮은 사회적 신뢰도로 인해서 최대 246조 원의 갈등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우리나라 연 예산의 반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인데 그래서 1인당 GDP의 27% 정도가 갈등 해소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우리나라가 개선이 된다면 GDP는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얘기한 건데 낯선 사람을 잘 믿는 신뢰도가 10%포인트만 상승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0.88%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집계를 한번 내봤고요. 또 하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사회적 신뢰도가 현재 27% 정도 된 우리나라가 정도 되는데 북유럽 수준 한 70%까지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포인트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개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내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한국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한국교회가 좀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